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저희가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문예술 분야의 그 명사분들이나 예술가를 모시고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희곡, 무대 위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윤조병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희곡은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극적 감동과 연극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문학이죠. 우선 윤조병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극작가시고요. 선생님은 1967년 국립극장 장막시곡 이끼 낀 고향에 돌아오다로 당선되었습니다. 1975년 현대문학상, 81년 대한민국 연극제 대상, 이제 많은 상들을 받으셨고요. 대표작으로는 농토, 모닥불 아침이슬, 초승에서 금은까지, 풍금소리, 또 최근에 오늘 낭독해드릴 키역디귿, 키역디귿, 즉 키득키득이라는 작품이고요. 다양하게 작품 활동을 하셨죠. 거의 50년 동안 시곡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달려오신 그 예술가의 길을 오셨죠. 이 선생님은 이제 농촌 시리즈 3부작과 광산촌 시리즈 3부작을 만드셨고요. 어촌 시리즈 3부작도 계획하셨다가 실패하셨습니다. 1부만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2부, 3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윤조병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떨리시나요?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웃어주시는데 이게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시각적인 효과. 이렇게 작가 선생님과 저하고 좀 닮았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유전자로 결합된 저 아버님과 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전 정보를 가지고 저희를 만나서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지, 어떤 충돌이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문학 쪽에서 저희가 문학 쪽에서 나오신 시인께도 저번 시간에 여쭤봤고요. 첫 번째 같이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시도 아니고 시곡입니까? 장석주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가 문학의 최고봉이다라고 돌려서 얘기하셨어요. 시곡 작가의 입장에서 시곡은 도대체 왜 시곡을 쓰셨는지, 문학에서 시곡의 위치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지방을 태워서 올리죠. 그때 시인은 딱 한 장으로 써서 올리니까 높게 올라갈 겁니다. 희곡은 책이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곡 작가가 되신 어떤 계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20대 때 아주 정말 째지게 가난했어요. 그땐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때 신문, 찢어진 신문의 한 곳을 보니까 신춘문예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까지 문학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모르니까 제일 짧은 게 시니까 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희곡도 쓰고, 근데 제일 먼저 당선된 게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한 편 썼는데 당선자 없이 가장 1위인데 백지수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여기서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고선 희곡을 시작했습니다. 백지수표의 서브 텍스트를 읽으셔야 합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봉투에
그냥 종이만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명의로 만족해라. 이제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마침 그 불란서나 그 이태리, 미국의 그 소위 말하면 그 다큐멘터리 영화, 사회성 영화 여기에 좀 심취돼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다행히 시나리오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봤어요. 그래서 맞아. 반전 문학을 하려면은 우선 첫째로 시나리오에서는 저 상이용사를 주인공으로 해야 되겠다. 누구? 종로 3가에 있는 창녀와 함께 이 상이용사를 한번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그 작품이었어요. 네. 그게 이끼 낀 고향에 돌아오다. 아니요, 그거는 그 휴전 일기. 아, 휴전 일기라는 네. 작품. 네. 굉장히 제가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작가 선생님이고 아버님이신데 대본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작품을.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저희 아들들은 그 아버지 작품을 잘 안 읽고 아내는 열심히 읽었어요. 야, 쓰면 모든 것이 시부터 단편 소설부터 시나리오부터 희곡부터 전부 첫 독자였어요. 그런데 공연하러 극장에 공연 보러 극장에 가면은 저기 앉아서 코를 골아요.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말씀을 아주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 뜨거운 열기를 갑자기 뜨거워지면 안 되고 점점 할 일이 많습니다. 극작가로서 삶에 대한 소회를 지금 앞장면에서 엿죽기는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극작가로서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극작가로서의 삶이 어떠십니까? 그 초기와 중기 지금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기에는요. 우리 그 지금 사회 보는 둘째가 그 조치원에서 그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내가 갑자기 전업 작가를 하겠다고 끌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천에다가 이제 둥지를 마련하고 학교에 넣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학생 들어오면 신상명세라는 거 쓰잖아요. 그 신상명세를 쓰는 건데 거기에 직업이 전업 작가니까 희곡 작가라고 쓴 모양이야. 아마 지 엄마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 그걸 학교에 나가니까 큰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작은 애는 오더니 이거 말고. 그러니까 아마 담임 선생님이 희곡 작가가 직업이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사실 지금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하니까 상처를 받은 모양이에요. 집에 와서 지 엄마한테 칭칭대며 이거 말고래요. 그걸 지 엄마는 나한테 안 알리려고 그런 걸 내가 귀에 들었어요. 그러고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난 그때 새벽마다 운동 겸해서 그 청량산에 약수물 뜨러 다녔어요. 요만한 병 가지고. 그걸 보고는 거기다가 약수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통과가 됐는데 보통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윤시중의 아버님 직업이 생수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 거리에서 이 녀석을 만나면은 애비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아버지 생수 사업한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본인은. 그런데 선생님은 극작가는 그거 말고라고 하고 생수 사업은 선생님의 착각이고 그러니까 저는
양심이 있으니까 애비가 좀 초라해 보였겠죠. 그 학교 근처에서 내가 다니려면 거기서 만나요. 만나면 친구들하고 가다가 살짝 피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녀석이 지금 연극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 이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네, 훈훈한 미담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그게 촉이고 네, 세 가지로 대답하겠다고 그랬죠. 네, 중간에는 이제 제가 한 40대쯤이죠. 40대쯤 되니까 이제 그때 활발하게 하고 상을 좀 많이 탔어요. 좀 늦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동기들이 야, 윤조병이는 무슨 로또도 아니고 뭘 뭐 희곡이라는 뭐 뽑기를 해서 상을 좀 많이 탔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야, 너 공연할 때 우리 초청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초대권을 좀 보내주고 잠시 비었다 왔더니 그 단원이 선생님 친구분들이 지금 저기 나무 밑에서 계세요. 그래요. 왜 안 들어가고 거기 있어? 그랬더니 글쎄 안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다 다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있어요. 그 보다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7명이 소주판을 벌리고 있어요. 이 연극이라는 게 이렇게 아직은 사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중간이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말년에는 그러던 친구들이 저한테 야, 참 네가 부럽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너는 지금도 일하잖니. 부럽다. 예, 이렇게 세 개를 일단 에피소드로 말씀드립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희곡이라는 것이 다른 문학에 비해서 희곡이란 장르의 아주 독창성, 소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람 얘기를 쓴다는 것은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같죠. 그 틀의 차이가 있어요. 희곡의 틀은 작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많은 상황, 많은 대사, 많은 행동 중에서 이 작품에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하면은 희곡의 구상이라든가 캐릭터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좋은 희곡이 되고, 그 선택을 잘 못하면은 이제 지루하게 되고 그러죠. 희곡이 사실 답답하다 보니까 소설을 쫓아가려고 하고 영화를 쫓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요. 하다 보면은 자기 본질 본질을 벗어나면은 벗어났다는 외형은 보이지만은 그 대신에 희곡의 내용은 약화된다. 그래서 이제 희곡과 소설의 차이점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프레임의 선택, 프레임 속에 들어갈 내용의 선택이 어려운 게 희곡이고 좀 자유로운 게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연극의 개념? 연극은 무엇일까요?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배웠던 연극의 개념은 관객, 무대, 대본, 뭐죠? 또 연극의 3대 요소,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 연극은, 제가 알고 있는 연극은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쪽 사람이 다른 쪽에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연극을 정의합니다. 대본이라는 게 없어졌죠. 그 정의 안에. 어떻습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로 할까요? 신도 창조를 하고 극작가도 창조를 하는데
시는 이 세상을 딱 한 번 창조하고 끝났어요. 작가는 무대에다가 이 세상을 수없이 창조해요. 됐어요?